저는 지방 재배치를 하면서 지방 이식을 하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거의 한 200케이스 중에 정말 지방이 없는 분이 아니면 지방 이식이라는 걸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미오름 서원장입니다. 오늘은 10대 후반 남성분의 눈밑지방 재배치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지방 재배치를 하면서 지방 이식을 하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거의 한 200케이스 중에 정말 지방이 없는 분이 아니면 지방 이식이라는 걸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지방 재배치를 스스로 오셨으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방 재배치를 많이 하는 병원이었던데도 불구하고 지방 재배치도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겠죠. 난이도도 틀릴 거고, 그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30대 후반 환자분의 정면 그리고 눈을 위로 치켜봤을 때 수술 전 사진들이에요. 눈을 위로 치켰던 이유는 눈의 움직임 때문에 지방이 더 밀려나서 여기가 재배치가 안 된 것이 확연하게 보이게 되거든요. 판별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이 두 가지 전 사진을 설명을 드릴 건데, 수술한 내용은 재배치 더하기 지방 이식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로 설명드릴 말씀은 이 수술 전, 이건 제가 수술하기 전이고요. 1차 수술 전에 사진을 제가 보게 됐는데 지방이 굉장히 많은 분이었어요. 지방이 많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하거든요. 첫 번째, 이 지방 재배치를 할 거잖아요. 옮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이 굉장히 많으니까 재배치를 하고 좀 버려야 되는 형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남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식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뭔가 제거하고 이식이 되지 않았을까? 재배치라는 게 충분히 되지 않고 제가 생각이 하게 된 거고, 전 사진을 보면은 이게 일정하지가 않죠. 여기는 그래도 양호한데 바깥쪽하고 중간 쪽은 좀 양호한 편인데, 내측으로 보면은 이게 이식된 지방하고 재배된 지방하고 섞여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은 포션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블록한 것보다 더 수선한 티가 나게 되고 좀 이상하게 보이죠. 이 형태가, 그죠? 내측만 많이 남아있고 이 형태가 된 거죠. 재수술 상담을 통해서 계획하게 됐는데 되도록이면 지방 이식은 하지 않겠다. 재수술을 하더라도 여기 남아있는 것들로 추정되는 거를 가가지고 이식을, 남아있는 지방을 이용해서 재배치를 다시 해서 여기를 최대한 볼록 나오고 들어간 거에 단층을 맞추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들어간 거죠. 여기 보면 여기 전, 후가 되겠죠. 그죠? 여기 보면은 앞쪽에 울퉁불퉁 하던 거하고 뒤쪽에 보면은 여기도 많이 뒤쪽하고 중간 지방도 남아 있었잖아요. 여기도 많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 분의 문제는 또 수술 들어갔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지방이 충분치는 않았어요. 제거가 아마 많이 됐을 거라고 저는 의심은 되던데, 어쨌든 충분치가 않아서 부분에 이식이 좀 필요한 상태였거든요. 여기 꺼진 부분 보이시죠?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팔자주름하고 이 눈 밑 고랑 사이에 있는 여기 꺼진 부분인데, 이 꺼진 부분을 볼록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여기가 좀 평탄해져야지. 눈동자가 큰 분이시거든요. 눈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눈은 바깥으로 나와 있고, 이 기준으로 여기를 맞추게 되면 여기도 꺼지고 여기도 꺼지고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꺼진 것만 좀 해서 지방 이식을 제가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이나 이는 필러, 직접 볼륨을 주는 재료들이에요. 그러니까 1cc를 넣는다, 2cc를 넣는다, 이런 게 되는 거고, 간접 볼륨을 캐번실이라는 걸 이용해서 캐번실 혹은 잼버실 같은 이는 간접 볼륨을 주는 그런 실들의 형태는 결국 녹는 실을 이용해서 그 공간을 이게 버텨주는 거고, 6개월이 지나면 녹아요. 그 공간 스프링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볼펜 스프링처럼 생겼거든요. 그 공간에 얘가 버티고 있는 동안 콜라겐이 차오르게 되는 거죠. 그 형식으로 여기를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재배치를, 이 남은 부분에 지방을 긁어서 재배치를 해가지고 메꾼 거죠. 재수술한 결과이고요. 이분을 수술하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난이도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일반적인 난이도는 내 눈 밑에 지방이 많이 커잖아요. 밑에 뭐가 볼록 나오고 다크서클이 진하고 많이 볼록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냐 하냐면, 첫 번째, 재배치
재배치 지방이 많기 때문에 재료가 많은 거잖아요. 그 수술이 재료가 많기 때문에 이식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거를 다 옮기고 나서도 그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일부는 버리게 될 이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분은 제가 재수술을 하게 된 이유를 추정하건대 수면도가 되게 낮으셨어요. 출혈이 많은 분이셨어요. 수술자가 굉장히 많이 당황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재배치를 충분하게 못 해주고 제거하고 이식을 하면서 형태로 된 것 같다라는 게 제 추정입니다. 추정.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난이도가 원래 1차 수술의 난이도가 좀 높았을 거로 추정이 돼요. 지방이 수술 전에 컸고 수면도가 낮고 수면이 잘 안 되고 출혈이 되게 많은 형태이셨다. 여기 한 2주 된 형태인데요. 여기 보면 이 눈에는 약간 충혈이 있어요. 2주 된 사진인데도. 근데 여기 바깥쪽은 거의 다 이제 제로가 돼 있는 상태죠. 멍이 거의 다 빠지신 상태고요. 원장님. 네. 근데 지금 재수술 하고 난 후 모습을 보면 아직 약간 좀 거뭇거뭇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얘가 재배치가 덜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재배치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인 피부 색깔은 아니고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빛이 여기서 비출 거 아니에요. 눈을 향해서 등이 다 위에 달려 있잖아요. 밑에는 등이 안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햇볕이나 불빛이 비추게 되고 이 지방에 음영이 지는 거죠. 이 부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수술로. 그리고 피부 진성 색깔은 남아있게 되고요. 이분의 경우에는 후반의 시기 때문에 10대 분들처럼 아주 깔끔하게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재배치로 또 눈밑 처짐이 20대 때 재배치를 한 경우가 훨씬 좋거든요. 이 눈밑 처짐이 좀 생겨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10대 분들처럼 아주 깨끗하게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색깔이 남았다고 해서 여기다가 이식을 막 해대거나 아니면은 처져 있는 걸 해결을 해보려고 거기를 뭘 채워서 해보겠다는 시도는 해결이 되지 않을 뿐더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여기다가 지방 색깔이 누렇잖아요. 누른 걸 깐다고 해서 이게 까만 게 희지지 않아요. 피부 색깔이에요. 이건 DNA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진성 색깔들은 좀 흐려 보이긴 하나 남아있는 거죠. 이걸 없애시고 여기다 막 지방 이식을 하고 뭐 누른 걸 깔면 좋아지겠지 하는데 그건 착각이란 거죠. 안 좋아져요. 그죠? 네. 지방 깔아서 될 거면 흑인들 피부도 까맣지 말아야 되죠. 거기다가 지방 넣으면 약간 희질 거 아닙니까? 그 논리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죠? 피부 색깔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되는 거는 음영이다. 여기 꺼져 있는데 이 기점으로 맞출 수 없으니까 눈이 큰 사람이라서 여기다가 간접 볼륨이 생성되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여기를 약간 편편하게 맞춰주고 여기다가 재배치를 다시 남은 거를 해서 한 이 정도 결과를 만들어냈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의 영상을 요약을 하면은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는데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눈밑지방이 많은 경우에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방 이식을 할 필요가 없다 하고도 버려야 되는 경우거나 딱 맞는 경우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실제로 눈밑지방이 작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시리즈로 제가 몇 번 보여드릴 거지만 작거나 중간 정도 크기가 돼도 이식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도 남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바깥으로 보이기에는 작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작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한 200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수술을 했던 200분 중에 소량의 미세이식이 필요한 분이 한 200분의 1 정도 되더라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눈밑 지방이 클 경우 첫 번째가 이식이 필요 없을 것이다 라는 거고, 두 번째가 난이도가 좀 높을 거다. 그죠? 작은 사람에 비해서, 중간이나 작은 사람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높을 거고, 그는 형태들은 보면 제가 제 수술을 했던 대부분의 형태들은 보면은 눈이 크시고 지방이 원래 많았던 사람, 그러니까 얘를 전체를 내측, 중간, 외측을 다 재배치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딘가 한 경우가 남거나 아니면은 재배치가 충분히 안 되었다든지, 그래서 균일하게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제가 재수술을 했던 많은 경우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는데 80~90% 정도는 눈이 크신 분이 많았어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눈이 큰 사람들이 지방이 큰 경우가 많거든요. 1차 수술 시에. 그래서 난이도가 높게 되는 것이고, 그 난이도가 높게 되는 지방량이 충분한데 이식을 하게 되면 더 복잡한 일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다음 영상은 같은 형태의 이제 눈이 큰 분에서 제가 1차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로 해결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오름 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